자, 봐봐요. 일단은 바로 문제 풀 거 아니니까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여기 먼저 봅시다. 야, 2차 함수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지? 근데 고등학교 때 왜 또 나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배운 건데 왜 또 나오지? 뭐가 다르니까 그런 거야. 내용을 새로 배우는 건 아닌데 몰랐던 거가 추가되는 거야. 알겠죠? 일단은 이 얘기부터 봐봐. 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는 예를 들면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식을 완벽하게 다 준 다음에 이거를 잘 그릴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때 열심히 배웠던 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면서 뭐 이렇게 바꾸는 거고, 맞죠? 그리고 나서 꼭지점의 좌표를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고, 그치? 그리고 이제 앞에가 뭐 양수로 시작하니까 모양이 뭐 이렇게 생겼다까지 알고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그림을 그려봤을 때 x축으로 두 칸 가고 y축으로 세 칸 내려간 여기가 꼭지점이면서, 그치? 그리고 y 절편이 플러스 1인 거니까 아마도 0,1을 지나가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다라고 배우는 거잖아, 그지? 여기까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뭘 배우는 거냐면, 첫 번째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식을 완벽하게 주지 않아. 여기에 막 이런 식으로 문자 A가 들어있는 상태, 여기에 B가 들어있는 거, 이런 거를 한번 그려보라고 하고, 거기다가 심지어 범위를 막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하고, 아니면 범위 자체가 또 문자가 있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 치환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의 얘기들이 추가되는 거를 이제 고등 버전에서 추가로 배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중3 때 알고 있던 2차 함수의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알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 시작은 뭐부터 할 거냐면,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구할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이 나왔을 때 그 2차 방정식을 실제로 풀어보지 않더라도, 봐봐, 무슨 얘기냐면 앞 단원에서 2차 방정식이 작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어. 뭐 인수분해든 근해 공식이든 했더니 x값을 뭐라고 구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해보지 않더라도 그 두 개의 근을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부른다면은 두 개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개수만 보고 파악할 수 있다까지를 배운 거잖아, 그치?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얘가 a분의 c고,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출발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봐봐. 예를 들어 만약에 y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를 너네가 만약에 중3 때 그리라고 하면은 애들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식을 쓰게 돼. 맞죠? 그리고 여기가 꼭지점이다 이렇게 가게 될 건데, 문제는 이렇게 그리게 되면 3,-1이라고 하는 여기를 지나가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건 맞는데 그 다른 정보가 없어, 이 안에는. 맞지?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그릴 거냐면, 만약에 내가 얘를 인수분해나 혹은 근해 공식을 써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 그렇다면은 얘가 2,0과 4,0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 맞아요? 왜냐면 y는 이렇게 붙였을 때 x한테 2가 들어가면 y가 0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따라서 이 두 개를 파악했으면 그냥 xy축에다가 2,0이랑 4,0을 찍어놓고 어차피 아래로 블록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그만이잖아. 이해됐어? 그래서 일단 봐봐. 중3 당시에는 꼭지점의 좌표를 기준으로 그린다고 하면은 고등학교 때부터는 x축과의 교점인 절편을 갖고 그린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알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봐봐요. 얘가 2고 얘가 4고 2차 함수는 선대칭이잖아. 그러면 이 선의 이름이 뭐야? 2하고 4의 평균값이겠지. 그럼 2하고 4의 평균이니까 두 개 더하고 나누기 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해돼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중3 당시에는 이렇게 묶어서 3,-1에 여기 3이니까 얘가 3이라고 밝혀지는 거잖아. 그거를 굳이 앞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고 이렇게 쓴다. 알겠어? 왜냐면 내가 계속 얘기할 거지만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풀다가 한 세월이 지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만약에 y는 fx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fx는 0을 풀었더니 생기는 두 개의 근이 이거랑 이거라고 해봐. 그러면 그냥 모양을 이렇게 갖다 그렸을 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다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가운데 대칭축의 이름이 뭐야? 얘하고 얘를 더하여 나누기 2 하시면 되는 거 맞죠? 그치?
근데 너네 이거 뭔지 지금 왼쪽에 불러주고 왔잖아? 요거라고? 맞아요? 그러면 그 값을 나누기 2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 맞니? 자, 내가 생각하기에 고1 수학 중에서 너네가 대학 갈 때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거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이거야. 아, 솔직히 거짓말이야. 곱셈 공식이지. 두 번째가 이거야. 아, 곱셈 공식 없는 수학이 어딨어. 다 전개해야 될 건데. 그건 당연한 거고. 이해됐어? 다시 봐봐. 앞으로 너네가 이제 이렇게 2차 함수를 만났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은 무조건 대칭축부터 쓰는 거야. 대칭축을 구하는 방식이, 태양아? 너 이거 보고 두근의 합 구할 때 오래 걸려? 두근의 합 얼마야? 그걸 나누기 2하면 된다고. 두근의 합을 나누기 2하면 된다고. 아니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무식하게 외우던가. 됐어? 근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 선생님, 만약에 fx는 0을 풀었는데 얘가 근이 없고 만약에 허근이면 어떡해요?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위에 붕 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뭔가 이렇게 알파, 베타라는 말이 성립하지가 않잖아. 근데 사실 똑같아. 왜냐면 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해서 위로 올린다고 치면 이렇게 위로 붕 뜨다 보면 안 만날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축은 안 변하잖아. 알아들었어? 어느 상황에서나 이렇게 생겨있는 2차 함수를 만나면 대칭축은 무조건 마이너스 2a분의 b로 적어놓고 시작한다. 반드시. 알겠지? 됐어? 오늘 정석에 있는 2차 함수 단어 2개를 다 풀 건데 쌤 안 할 거고 뭐 시간 되면 할 수도 있죠. 제발 중학교 때 또 습관을 버려. 중학교 때는 제발 이걸 묶으려고 애들 막 쇼를 한단 말이야. 고등 때는 거의 그렇게 할 일이 없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하고 갈게. 여기다가 정리하고 바로 문제 풀러 갈 거야. 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 2차 함수니까 당연히 a는 0이 아닐 거고. 맞죠? 이걸 보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약속은 반드시 대칭축부터 구한다. 알겠어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구한 두근의 합을 나누기 2한 거니까 이렇게 외우던가 이해하던가.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 인수분해를 통해 나온 근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 근을 이해하기로 x축과의 교점인 절편이라고 이해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할게. 예를 들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7 이런 걸 하겠다고 했어. 그치? 그럼 일단은 보자마자 대칭축이 얼마야? 두근의 합 4 나누기 2하니까 2지. 그러니까 일단은 요걸 보고 중3 때는 x축, y축 그리고 좌표 표시하고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모양만 먼저 그리는 거야. 모양만 그리는 거야. 모양만. 축을 그리지 않는다. 그리고 대칭축을 표시한다. 됐어요? 대칭축을 표시했더니 x가 2잖아. 그러면 그때 여기에 좌표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x한테 2를 집어넣으면 그만이지. 2 놓고 해보세요. 나보다 머리 좋잖아. 빨리 해봐. 얼마야? 3이지. 그럼 여기가 2,3이래. 그 말뜻은 얘가 갖고 있는 y값들이 제일 낮은 지점이 3이라는 거잖아. 그 y값들이 전부 다 양수라는 거잖아. 납득돼?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밑에 있으면 되겠죠? 만약에 x축과 이렇게 만난다고 치면 얘네가 음수일 거 아니야. 그렇게 될 수 없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인을 중3 당시 했던 식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지 그냥. 됐어? 첫 번째 약속 축부터 구한다. 두 번째 약속 모양만 그리고 좌표 표시해. 그리고 축을 나중에 그리는 거야. 이걸 받아들이셔야 여기에 문자가 나왔을 때 뒤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알겠지? 그래서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그거를 y 대신에 0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바꿨다고 쳐봐. 그리고 그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구했어. b제곱 빼기 4ac를. 됐나? 그랬을 때 걔가 만약에 양수면 이 방정식을 해석할 때 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정확하게. 실근이 다른 게 2개 있는 거지. 그 실근이 다른 게 2개 있다는 말뜻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2개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판별식이 딱 0이라 그러면 그건 뭔 뜻이야? 실근이 몇 개라고 서준아? 아니야. 2개야. 2개인데 2개가 똑같은 것 뿐이지.
똑같이 양손에 햄버거 2개 들고 있어 햄버거가 2개지 햄버거가 하나냐고. 종류가 1개인 거지 개수는 2개인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게 개수가 2개지만 그게 똑같이 있는 거니까 겹쳐갖고 그려진다 이런 뜻이야. 맞지? 그리고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때? 우리 말로는 허근이 2개죠? 허근이 2개니까 실근이 없다지? 실근이 없으니까 교점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리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럼 만약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가 있고 만약에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1차 함수 직선이 있어. 근데 얘하고 얘가 만약에 그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뭔가 접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뭔가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런 것들의 운명을 누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얘하고 얘를 연립했을 때 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튀어나오는 근의 개수가 얘 같은 경우에 그 근의 개수가 2개인 거지.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2개지만 그냥 중근인 거고 접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허근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연립하고 나서 넘겨가지고 판별식을 쓰면 되는 거 맞지? 얘기가 얘랑 얘랑 그냥 똑같은 얘기야? 이 말 알아들었어? 예. 선생님 하시는 말씀 이해는 되는데 예. 1차 함수랑 2차 함수랑 접한다는 게 접한다의 종류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만나는 게 한 점이잖아요. 이렇게. 아 근데 그 한 점이긴 한데 근은 2개다. 됐어? 이거 조금만 보충 설명하고 문제하러 갈게요. 봐봐요. 만약에 너네가 y는 x제곱이 있고 y는 2x가 있다고 할게. 그 얘네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다 이거야. 맞아? 그러면 얘하고 얘를 2개를 따로따로 그릴 거 아니야. x제곱 못 그리면 이상한 거고. 그 다음에 2x도 원점 지나가는 기울기 양수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리겠지. 내가 파악하고 싶은 교점은 요놈하고 요놈인 거잖아. 그럼 그거의 좌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는 행위가 뭐냐 이거지. 그게 그냥 얘랑 얘를 한 놈 좌변에 한 놈 우변에 쓰고 넘겨서 인수분해하고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과정을 떠올리는 게 이거를 쓰는 거랑 같은 거라고. 알아들었죠? 이해했어? 자 여기 보세요. 10-1번. 태양아 책 없냐? 내가 왜 3개 뽑았는 줄 알아? 없을 것 같은 애 3개 뽑았어. 최지원 알았어? 자 여기 봐요. 지금 이게 정석 문제가 만만치가 않은 게 1번부터 좀 열받아. 그냥 천천히 봐봐. 포물선이라는 말은 그냥 너네 기준으로 2차 함수라고 이해하면 돼. 2차 함수가 아닌 포물선도 있나요? 네, 기하에 가면 있어요. 타원, 쌍곡선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어차피 안 배울 거야. 너네 때는 절대 안 배울 거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2차 함수 3마리가 있는데 얘네가 전부 다 x축하고 만난다. 그러면 내가 이 1번 문제를 풀든 2번 문제를 풀든 결국에 나한테 필요한 거는 첫 번째 식의 판별식과 두 번째 식의 판별식과 세 번째 식의 판별식이 전부 다 필요한 거 맞죠? 얘들아 갑자기 왜 판별식이 등장하는지 납득이 돼?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근이 있냐 없냐가 갈라지는 거고 그 근에 따라서 축과의 교점이 결정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일단 요놈의 판별식 3개를 다 써놓고 갈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게 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놈이지 그지? 얘 같은 경우는 B제곱 빼기 4AC 하니까 얘가 이렇게 될 거고 맞아요? 그 다음 마지막 얘는 B'의 제곱하니까 요거 반 나누고 제곱해서 A-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C니까 얘 갖다 빼면 되는 거 맞아요? 이게 정석 문제가 첫 번째 문제부터 별로인 게 이거 풀려면 너네 2차 부등식 풀 줄 알아야 돼. 좀 이상하지 않아? 자 그래서 봐봐. 얘를 정리할 필요는 없고 얘만 정리해보면 이게 A제곱이랑 얘랑 빼지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랑 플러스 A 맞니? 그 다음에 1과 5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면 전부 다 2개씩 만나는 거지.
이해됐어? 여기까지만 딱 보고 넘어가요. 지금 너네한테 부등식 푸는 거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치? 이게 판별식까지 쓰는 법 정도만 알고 넘어가라고 지금은. 됐어? 아마 이제 원래 올바르게 이제 교육과정이 반영돼 있을 거면 여기 남아있는 것들이 전부 다 1차식이어서 1차 부등식으로 있어야 돼. 2차 부등식이 다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지금은 못한다고. 알겠지? 근데 그렇다고 요거 하나 풀자고 거기 얘기까지 가면 너무 좀 중구난방이니까. 알겠어요? 자, 뒤에 보세요. 이제 여기부터 본격 시작이야. 그래서 앞에 거의 요약은 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결정하는 게 판별식이다. 그런 얘기고. 자, 10-2에 1번부터 갑니다. 일단은 문제를 봤는데 현재 얘가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교점이 3하고 마이너스 1로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기로 fx가 능령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의 값이 3하고 얘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보고서 fx의 식이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면 얘 곱하기 얘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 맞지? 그리고 항상 앞에 계속 a 붙이는 거고 지금 그림의 모양 봤더니 a가 아마도 양수라고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됐는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뭔가 안 써 있잖아. 지금 여기 다른 게. 이거 끝난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1번 문제를 보면은 갑자기 fx가 는 1이래. 맞아? 그러면 이거를 뭐냐? 만약에 너네가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fx가 요 놈이니까 a 곱하기 x 빼기 3, x 플러스 1이라고 주고 오른쪽에 1을 주겠지? 그리고 얘를 막 전개하겠지? 한번 해볼 거라고. 그러면 a에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1 맞아요? 전개하고 다 넘기면 a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맞니? 그럼 얘가 갖고 있는 두 개의 근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니까 합이 2라고 쓸 수 있겠어? 됐어? 자, 이게 아마 답지식 풀이일 거야. 받아들여지나?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그렇게 하는 거는 중학교 1, 2학년 때 선에 가서 처음 할 때는 하시는 거고요. 내신 가시면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 봐봐요. 자, fx가 는 1이다의 말뜻을 이제부터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y는 fx라는 것과 y는 1이라고 하는 것의 교점이다. 정확하게는 교점의 x좌표다. 이해됐어 이거? 그러면 fx의 그림 착하게 그려져 있잖아. 그럼 이제 여기다 1만 그리면 되지. y가 1이라는 거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 교점 x좌표가 여기 있는 요 놈하고 여기 있는 요 놈 맞아? 근데 이게 대칭축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1과 3으로 보아하니 대칭축이 얼마라고 예상돼? 잠깐만 순서를 바꿔서 얘기할게. 자, 문제 풀기 전에 대칭축이 얼마야? 얘랑 얘랑 더하고 나누기 하니까 대칭축이 1이지. 근데 여기다가 내가 평행선을 요딴 식으로 그린다고 했을 때 요거하고 요거의 평균값도 이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얘랑 얘 합이 2인 거야. 눈알로 푸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명을 제가 지금 해드린 거고. 알아들었어요? 그럼 태양 안 돼. 그럼 지금 봐봐. 너네가 이렇게 여기 봐봐. 이렇게 이해해봐. 그럼 선생님 왜 여기를 여기 봐. 왜 상수함수라고 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뭔가 평행선을 그렸을 때 왜 여기의 교점과 여기의 교점의 x값이 여전히 평균값이 얘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라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얘를 보면 여기가 숫자가 상수밖에 없잖아. 여기가 상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 넘어가서 이렇게 왔을 때 여기 있는 이쪽 부분을 절대 건드리지 않잖아.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일정한 거야. 근데 상수가 응. 그래 100이 오든 1000이 오든 마이너스 500이 오든 그냥 정답은 똑같은 거야. 알아들었어요? 진짜 됐어? 이게 1번인 거고. 자 그러면 2번 봐봐. f의 x 플러스 2가 는 0이다의 두 근의 곱을 구하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래. 이거를 만약에 공통수학 2까지 배웠으면은 평행이동이라고 하면 되는데 나는 왔다 갔다 넘나들기 싫으니까 그냥 이렇게 봐봐요. 이거의 식을 쓴다는 거는 여기 x값에 x 플러스 2가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은 a 곱하기 여기다가 x 플러스 2 집어넣으면 요만큼이 x 빼기 1 될 거고. 맞니?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플러스 2 집어넣으면 x 더하기 3 될 거 아니야. 얘가 능용된다의 두 근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두 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합은 이렇게 쓰면 되고 곱은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치? 됐어?
그럼 중요한 얘기는 두 개야. 지금 봐봐. x축과 만나는 교점을 보고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냐는 게 스텝 1이고 그거 봤으면 그 다음에 상수가 여기 붙든 여기 붙든 여기 붙든 그 합은 일정하다는 거야. 알아들어요? 넘어갑니다. 자, 여기 봅시다. 10-3번. y는 x제곱 빼기 4x랑 y는 mx 빼기 9랑 됐어? 얘랑 만나는 뭐 교점이 없다, 한 개다, 두 개다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이해할 때 이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가 x제곱 빼기 4x라고 하는 식과 mx 빼기 9랑 두 개가 같다라고 연립한 상태고 그거를 넘겨서 마이너스 mx가 될 거니까 묶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맞아요? 여기서 이 녀석의 판별식이 양수이면 우리가 이해하기로 실근이 두 개인 거고 맞지? 서로 다른 그러니까 그게 교점이 두 개라고 읽을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 맞니? 그렇게 쓰면 된다는 건데 자 그래프로 한 번만 이해합시다. 자 님들아 위에 거 그릴 수 있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묶지 말고 이제부터는 인수분해해서 절편 보고 그리자고 약속한 거야. 두 개의 근이 뭐야? 0이랑 4. 그러면 x축과 y축을 그려놓고 0 표시하고 4 표시하면 되지. 이렇게 갖다 그리면 되지.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4니까 대칭축이 얼마야? 0과 4의 평균값이니까 2죠. 그럼 여기에 y값은 얼마야? 2를 넣으면 되는 거 맞지? 2, 마사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가는 거야. 제발 묶으려고 좀 하지 마. 세 번째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이 그래프랑 얘랑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얘는 1차 함수 관점에서 기울기가 m, 즉 기울기를 모른다 이런 뜻이고 지나가는 절편이 0, 마이너스 9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그렸을 때 여기에 y값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9는 요거보다는 밑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을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은 아직 교점이 없는 거고 어느 순간 접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순간 두 번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 알아들어? 그거에 대한 풀이가 이렇게 간다 이런 뜻이야.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봤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식으로 이렇게 푼다. 이해됐어요? 자, 요거 작은 문제 3개만 답 내보세요. 판별식 가지고 써서. 근데 아마도 또 여기도 2차 부등식이 나올 거야. 그치? 그래서 답까지 못 내겠으면 그 부등식까지만 써놔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냥 얘기해줘야겠다. 자, 여기 봐봐. 이렇게 할게. 이 문제 가지고 그냥 부등식을 좀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봐봐요. 이거의 판별식을 작성하게 되면 b제곱 빼기 4ac니까 이거 제곱 빼기 36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지? 그치? 이거 인수분해, 일단 전개하고 인수분해 할 거 아니야. 맞아? 전개하지 말고 이렇게 봐도 돼요? 앞에 것도 제곱이고 뒤에 것도 제곱이다?
그러면 인수분해할 때 2개 더하고 2개 빼면 되지? 그럼 2개 더하면 m 더하기 10이고 2개 빼면 m 빼기 2 맞아요? 됐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1번 문제를 푼다 그러면 m 더하기 10 곱하기 m 빼기 2를 한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거를 부등식 관점에서 봤을 때 1번은 그냥 숫자를 무작정 집어넣는다고 치면은 여기 봐. 얘하고 얘가 0 되는 값을 수직선에 표시했을 때 마이너스 10이랑 2가 있는 거 맞니? 그러면 이제 수직선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들을 이제부터 3개의 종류로 분할할 거야. 얘보다 작은 놈,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놈, 얘보다 큰 놈. 3개로. 물론 얘네까지는 따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에 있는 부류의 숫자가 들어가면 이게 양수일까 음수일까? 를 고민하자는 거야. 됐어? 일단 얘보다 작다는 얘기가 뜻하는 거는 얘가 음수라는 거죠. 그리고 얘도 음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합격이죠. 마찬가지로 2보다 크다 그러면 양수지. 맞나? 양수지. 여기도 합격이지. 근데 여기 있다 그러면 얘보단 크니까 얘는 양수인데 얘보단 작으니까 이건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는 거 맞아? 자,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봐. 다 나중 가면 쓰일 건데. 자, 이거를 이해할 때 요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이거를 2차 함수로 갖다 그릴 거야.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해돼? 그러면 얘가 만나는 교점, 그 x축과의 교점인 절편이 얘 콤마 0인 거랑 얘 콤마 0인 거 맞아요? 그럼 이렇게 갖다 그리면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맞아? 됐어? 그리고 그때 여기 옆에다가 내가 만약에 y는 하고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이거는 y의 값이 양수라는 거랑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y가 양수인 걸 보면 그게 요 놈하고 요 놈이잖아. 그거 x값의 범위를 쓰니까 이거랑 이거를 쓴다 이런 뜻이야. 알아들었어? 어차피 뒤에 가면 또 나온다. 그래서 그냥 혹시라도 아마 센에는 절대 이런 문제가 없을 거야. 교육과정을 준수하니까. 근데 정석은 약간 지 똥대로야. 그냥 지가 알고 있는 거 다 짓거려놨어.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정석에 있는 문제 다 풀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센에서 부등식 가면 또 나올 거니까 이제 그때 가서 연습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1번에 대한 정답은 마이너스 10보다 작다. 2보다 크다. 또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넘어갑니다. 자, 뒤로 오세요. 여기 10-4번. 자, 봐봐. 2차 함수가 2개가 있어. 그런데 그 2차 함수에 공통으로 접하는 공통 접선이래. 그럼 저 한 줄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대충 2차 함수를 그냥 내 멋대로 그리면 뭐 이렇게 2개 있다고 치자고 그냥. 그때 얘랑 접하는 접선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종류가 겁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 중에 얘랑도 같이 접하는 걸 쓰라 이런 뜻이지. 만약에 얘를 생각하면 얘랑은 접하지만 얘랑은 접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미지를 그렸을 때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 걸 찾으라고 이런 뜻이지 그냥. 됐어? 뭔 뜻인지? 그럼 뜻은 알겠고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자, 요렇게 있는 거를 x제곱이라고 하고요. 요렇게 있는 거를 x제곱 빼기 4x 더하기 8이라고 할게. 뭐 그래프는 다를 수도 있어. 누가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지. 몰라. 아무튼간 그렇게 공통으로 접하는 직선을 망했어. 자, 이렇게 했다고 쳐. 얘가 1차 함수니까 요 놈의 식을 그냥 대충 ax 더하기 b라고 쓰면 되는 거 맞아요? 그랬을 때 1번 미션은 얘하고 얘가 접한다의 뜻인 거니까 이게 x제곱이랑 ax 플러스 b랑 같다라고 뒀을 때 얘가 중근 발생하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미션은 그러면서 동시에 얘하고 얘를 연립한 것 또한 역시나 중근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제곱 빼기 4x 플러스 8 ax 플러스 b 이렇게 놓고 얘도 중근인 거니까 얘도 판별식이 0이면 되지. 알아듣니? 오늘은 좀 여기 이런 것까지 다 할게. 봐봐. 자, 그럼 요거의 판별식을 작성하면 b제곱 빼기 4ac니까
얘 더하기 얘가 능력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나?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넘겨주면 4 플러스 a의 x 플러스 8 마이너스 b가 능력인 거니까 똑같이 b제곱 빼기 4ac 쓰면은 4 플러스 a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8 빼기 b가 능력이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식이 1개, 2개고 문자가 몇 개야? 문자도 a하고 b로 2개지. 그러니까 식도 2개고 문자도 2개니까 대입만 잘하면 풀린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잘 보면 얘를 전개했을 때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 빼기 32 더하기 4b가 이렇게 있잖아요. 맞지? 그럼 이거를 대입할 때 a제곱을 얘라고 바꾸고 대입하면 바보지. 그럼 여기는 처리할 수 있지만 얘를 처리할 수가 없잖아. 그게 아니고 4b를 마이너스 a제곱이라고 바꾸면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알아들어? 통째로 0이라고 a 제곱이랑 4 불려 있으니까 응. 0으로 하고 뭐가 0이라고? a제곱이랑 4b를 통째로 0으로 하면 a가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전체를 0이라고 한다? 되지. 되지. 됐어? 그래서 이제 여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랑 지워질 거니까 이거 이렇게 풀라 이런 뜻이지. 됐어? 여기까지는 만약에 완전히 이제 여기를 엄청 오랜만에 하는 게 아니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수월할 거야? 아닌가? 저 여기 안 배웠어요. 근데 알아들어요 지금? 네. 됐어? 내가 이런 식으로 막 교육과정 넘나드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석을 굳이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잘 들어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 할 때 집중해봐. 알겠죠? 저랑 한 달, 2달 정도 수업해봤을 때 내가 너네한테 어떤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는 게 구라는 아니지. 다 기출문제 베이스로 얘기하잖아. 특히나 너네가 진학하기로 결정한 고등학교들은 이놈의 절대값 안에 2차식이 들어있는 함수 문제가 진짜 내 혓바닥 걸고 얘기하면 진짜 그냥 무조건 100% 나와. 99.9%도 아니야. 그냥 100%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너네 입장에서 뭐 절대값 x 이렇게 하는 거 정도도 지금 벌써 열받는데 저렇게 절대값 안에 이렇게 2차 함수가 들어있는 이러한 문제가 분명히 나오게 될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애초에 이런 얘기야. 봐봐. y는 fx라고 하면은 이건 어떤 함수겠지. 1차든 2차든 어떤 함수일 거 아니야. 그 함수식이 블라블라 잘 써 있는데 거기에 절대값이 통으로 다 이렇게 들어있는 걸 그릴 수 있냐는 뜻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y는 절대값 x, y는 x 플러스 3의 절대값, y는 지금 저런 것처럼 x제곱 빼기 1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 함수식을 하나만 주면 될 건데 절대값이 다 붙어 있는 경우라고. 됐는가? 잘 봐봐. y는 fx의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이게 y는 fx야. 그러면 우리가 y는 fx라고 하는 거에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있을 때 해야 되는 행위가 뭐냐면 모든 단원 다 똑같잖아. 그냥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 안쪽에 알맹이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로 나누시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러면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가 어차피 양수라는 거니까 절대값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y는 그냥 fx라고 쓰면 그만이잖아. 맞아? 그리고 얘가 음수라고 돼버리면 얘가 음수일 때 여기에 절대값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마이너스가 앞에 붙을 뿐인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할 거라고. 봐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fx가 지금 y 값이잖아. y 값이니까 이 함수 그래프 입장에서의 x 값이 아니고 y 값이잖아. 그 y 값이 양수인 게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x축보다 위에 있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랑 여기서부터 이 뒷부분에 있는 범위에서는
fx가 양수라는 게 보장되는 거 맞아? 그럼 그때는 내가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때 그냥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체로 그냥 fx인 거니까. 맞지? 근데 만약에 fx가 이렇게 음수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같은 말로 이제 여기 있는 y 값들이 음수인 걸 따지는 거니까 그거의 범위가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됐어? 그럼 거기에서는 그래프를 그릴 때 fx라고 안 하고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거지. 요거 하나만 좀 받아들이고 가자는 거야. 됐어? 어떤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그거는 이 그래프를 x축 대칭해서 올려서 그린 거랑 똑같아. 알겠어요? 이거를 다 얘기하려면 도형이동까지 가야 돼. 얘기할 수 없어.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 여기 봐봐. 여기 봐. 자, 이거 그릴 거야. 이해됐나? 시작은 뭐다? 절대값이 없는 친구를 먼저 그려. 됐어? 절대값이 없는 친구를 먼저 그려. 절편은 0하고 2지 인수분해했을 때. 그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1, 라고 표시하는 것까지 얘기했고 y값은 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맞죠? 방금 방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안에 있는 것이 양수라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보다시피 x축보다 원래부터 위에 있었던 여기랑 여기의 그림은 그냥 그대로 살려두는 거잖아. 그것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거의 부호는 뒤집어서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니? 됐어? 그러면 자, 이것만 납득시키면 되죠. 선생님, 왜 여기에 부호를 왜 부호가 바뀌어 있는 이게 왜 이건가요만 납득하면 되는 거 맞지? 그지? 해줄게. 봐.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것의 함수식은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그때는 이 절대값 함수의 식을 그릴 때 요렇게 쓰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는 팩트잖아. 그래프고 나발이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그린다고 해봤을 때 자, 요거의 말뜻이 의미하는 게 x제곱 빼기 2x라고 하는 2차 함수를 갖다 그렸어. 0하고 2다. 그때 얘가 양수라는 말뜻은 이것의 함수값이 양수인 거니까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에 바깥쪽에 있는 이쪽이라는 건 이해하겠지? 그러면 0하고 2를 표시했을 때 이 경계값 기준으로 요거보다 왼쪽 동네랑 이것보다 오른쪽 동네에서는 식을 얘로 그려라는 뜻이잖아. 알아듣나? 그러니까 모양이 요거하고 요거라고 그리면 되는 거라고. 원래 이렇게 있었던 그래프 중에 여기만 삭제하고 얘가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 있는 요 놈의 식은 이거의 범위가 의미하는 게 이거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y값이 음수인 거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동네의 여기서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식을 이 새끼를 그리란 얘기지. 근데 그게 마이너스 붙여놓고 x제곱 플러스 2x니까 위로 블록으로 바뀐다 그냥 그런 뜻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마지막 요약이야. 봐. fx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절대값 붙여놓고 fx를 그리래. 이제 과정을 말로 가는 거야. 말로. x축보다 위에 있는 것은 유지한다. 됐어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삭제해서 접어 올린다. 됐니? 할 수 있겠어? 제발 약속 좀 합시다. 엄연히 얘기하면 이거는 이것도 2차 함수에 나오면 안 돼. 근데 이상한 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쌤도 있고 교과서도 있고 RPM도 있고 다 그래. 근데 봐봐. 교과서에 설명은 안 써 있거든? 근데 교과서에 연습 문제는 나와 있어.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결국 이거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지금 우리나라 교육한 양반들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대충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봐. 이거 하나 풀어주면 될 거를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 이렇게 이해해야 딴 걸 다 풀지. 그렇잖아. 자, 봐봐. 어떻게 할 거냐면 좌변을 봐요. 좌변을 봐요. 절대값이 모두를 포함하고 있나요? 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오른쪽에 빠져있는 얘 있지. 얘는 우변으로 넘겨야 돼.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어떤 식 전체가 다 써있는 다음에 절대값이 이렇게 있는 경우를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고
요거에 대한 이해를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1과 y는 a 플러스 1로 두 개를 뜯어준 다음에 얘네가 만나는 교점이라고 이해하는 거라고. 그리고서 이제 얘를 그릴 때만큼은 원래대로 절편 표시해서 이렇게 두 개 그릴 수 있는 건 괜찮지? 그래놓고 말한 대로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는 유지를 한다. 그것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삭제해서 접어 올린다.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됐어? 그거랑 a 플러스 1이라는 건 어쨌거나 a만 보면은 문자처럼 생겼지만 변수가 아니고 상수죠. 유지가 된 숫자니까 요렇게 있으면 교점이 4개. 알아듣나?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3개. 뭐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됐어요? 알아들었어?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답을 낸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지. 자, 접어 올렸어. 접어 올리면 여기에 좌표가 뭘까? 1, 잘 생각해봐. 0, 1. 접기 전에는 원래 얘였죠. 얘는 좌표가 뭐야? 0, 일단 0이겠지? 얘랑 얘 평균값이니까. 0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걸 접어 올린 거니까 여기가 0,1인 건 이해돼? 그러면은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이후에 이제부터 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 1보다도 아래에 있으면 그리고 0보다도 위에 있으면 그때만큼은 교점의 개수가 4개인 거잖아. 그리고 실근의 개수가 4개인 거잖아. 그래서 0 초과 1 미만이면 누가? a 플러스 1이. 그때는 실근의 개수가 4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라고. 됐지? 됐어? 또 나올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더 어려운 거 안 할 테니까. 아니, 해야겠어. 자, 연습 문제 오세요. 10-14번. (10-14번) 절대값 있는 거. 이거 하고 쉬었다 할게. 일단 얘는 그려봐야지. 이거 그려봐. 저 연습장을 안 갖고 와가지고. 이제 그려봐 여기다. 자, 볼게요. 일단은 방금 내 설명을 듣고 나서 답이 나오면 너무 훌륭한 건데 답이 안 나오더라도 이거의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으면 된다. 일단은 됐지? 자, 얘를 그려볼 거야. 왜 갑자기 그리냐? 지금 너네가 봤을 때는 얘가 등호가 포함된 방정식으로 보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이해할 때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1이라는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그래프가 얘네끼리 간의 관계가 만나고 있는 교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교점의 개수가 2개라고 이해를 해줘야 방정식의 개수가 2개라는 거지, 그지? 맞아? 그래서 이제부터 얘랑 얘를 따로따로 그려보겠다는 건데 얘를 그릴 때 먼저 절대값 안쪽에 이차함수를 그냥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에 1인 거 맞죠? 접어 올릴 거니까 여기는 삭제하고 여기가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현재 여기의 좌표가 0,1인 것까지 이해가 돼? 그럼 이제부터 얘를 조금 자세하게 그려보면은 여기다 그리자. 자, 여기가 0,1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 그럼 여기가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 얘가 이렇게 있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어금니라고 부를 거야? 응? 대충 이런 어금니 모양이 있는데 자, 얘는 무슨 모양이니?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직선. 근데 앞에가 양수니까 기울기가 양수라서 올라간다 정도는 알지? 그러면 지금 봐봐. 얘는 기울기가 1인 거니까 이 모양은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k가 0이면 그냥 y는 x니까 요렇게 있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만약에 k가 뭐 마이너스 100만이면 졸라 밑에 있을 거 아니야. 뭐 마이너스 1이면 한 이 정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얘의 그래프가 이 주황색의 그래프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이게 계속 간보게 하고 있는 거 맞아? 알아들어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 기준점은 제일 쉬운 0이라고 보자고. 이러면 교점 몇 개니 지금? 여기 2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k가 0이면 합격인 거잖아. 그치? 그럼 뭐 여기다가 0 넣고 뭐 0.1 넣고 뭐 0.5 넣고 다 넣을 거야? 그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위아래로 당겨서 이동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2개 하다가 어느 순간 얘가 여기를 건드리는 순간부터는 3개가 돼버리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되면 K가 뭔지가 필요한 거지.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위로 가면 몇 개일까? 잘 봐봐, 잘 봐봐. 자, 이거 몇 개라고? 3개라고? 여기가 1개니까. 근데 얘가 조금만 위로 가도 여기 몇 개야? 여기 2개로 늘겠지. 근데 이렇게 가면 여기가 2개인 건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4개라고. 그럼 계속 4개 하다가 언제까지 4개야? 이 볼록한 요 놈이랑 접하는 순간 그 직전까지가 4개겠지. 그럼 계속 4개 하다가 여기 갑자기 3개 이러고 있겠죠? 맞나? 그것보다도 올라가면 다시 2개지. 여기 1개, 여기 1개니까. 야, 이 중에 혹시 수투까지 공부하신 분? 없어도 돼. 난 없는 게 좋아 오히려. 수투 가면은 여기 모양이 3차 함수로 바뀌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 그럼 너 수능 문제 풀고 있는 거야. 알아들었어?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이쪽에 있으면 2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기준을 이렇게 잡자고. 이 초록색과 여기 접하는 이 보라색? 그러면 보라색의 K보다 크면 되지. 그리고 초록색이랑 계속 2개 하다가 이제 여기를 지나가는 상황부터는 1개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만 위에 있으면 여기 2개지.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런 거야. 보라색보다 위에 있거나 초록이랑 노랑 사이에 있거나.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으면 훌륭한 거야. 그럼 이제 답을 어떻게 내냐고, 답을. 하나씩 할게. 봐. 야, 센에 있는 일반적인 문제 푸는 것보다 지금 이게 훨씬 더 너네한테 실전적인 거야. 내신 가면. 자, 이렇게 보라색이 있다 치자. 얘부터 구할게. 그지? 그러면 얘를 y는 뭐 x 플러스 뭐 요거의 상수를 그냥 뭐 k1이라고 할까? 첫 번째 k니까. 됐어요? 그럼 이때는 요 놈의 그래프가 갖고 있는 성질이 뭐냐면 이 위로 볼록한 애랑 접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위로 볼록한 이 함수의 식이 뭘까? 얘가. 그지? 저 그래프를 접은 놈이니까 이거의 그래프의 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겠죠. 그거랑 x 플러스 k1이랑
이렇게 연립하고 판별식은 0이다를 풀었을 때 나오는 k 값이 얘가 되겠지. 그것보다 k가 위에 있으면 절편이 위로 갈 거 아니야. 판별식이 여기다 나오는 값이 접하는 접하는 여기서 판별식이 0이다가 성립하면 그때 얘랑 접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 k1의 값이 이 보라색에 여기 있는 이 k1이잖아. 그럼 그렇게 구한 k1보다 커지면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두 개잖아.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초록색이 가진 성질. 얘를 y는 x 플러스 k2라 그러면 얘는 쉬워. 여기 지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지나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럼 y가 0이고 x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럼 그때 얘가 1 나올 거지.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요거를 y는 x 플러스 k3라 그러면 이제는 얘가 갖고 있는 이 그래프는 여기를 지나간다는 거니까 이걸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때 k3가 마이너스 1 나오겠지? 그럼 정답은 노랑과 초록 사이에 있는 요런 애들이 된다 라고 쓸 거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보라색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계산해서 k를 쓰면 되겠죠. 알아들었어요? 기왕한 거 해줄게. 넘겨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1 마이너스 1은 0이지. 그럼 요 놈의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ac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할 거니까. 그러면 k1이 4분의 5라는 거 이해돼? 그 4분의 5라는 그 값이 요거의 절편인 거잖아. 그거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k가 얘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해됐어? 이거를 쉬워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다? 걔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려워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려우니까 그거를 도망칠 거냐 잘하려고 노력하냐 그 차이야. 이제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이미 쉬운데요? 그럼 넌 여기를 좀 많이 반복한 잘하는 친구인 거지 그냥. 그러니까 여기가 쉽다고 해서 여기가 어렵다고 해서 걔가 못하는 게 아니라고. 당연한 거라고. 예. 근데 저 문제를 풀 때 예. 좌변에 x를 앞쪽으로 그냥 넘겨서 풀면 안 돼요? 자, 절대값을 풀어서 좋은 수를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지금 이 친구의 말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제곱 빼기 1은 x 플러스 k니까 x제곱 빼기 x 빼기 1 빼기 k는 0이다 라고 놓고 풀겠다는 거야. 뭐 아니면 뭐 얘네가 넘어가도 되고. 정답은 되죠. 왜냐면 네가 말한 것 중에 지금 수학적으로 어긋난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맞는 말이잖아.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소개하지 않는 거냐면 납득해봐. 일단 이거의 범위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벌써 범위 바깥이야. 그지? 근데 만약에 이걸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x의 범위가 이렇게 있는 거랑 여기에 k가 있는 걸 놓고 너가 풀 수 있어? 그게 힘들잖아. 그치? 근데 사실 나도 이걸 알려주긴 할 거야. 너네가 이 정석을 끝내고 쌤까지 끝나고 나면은 다음 거 가기 전에 얘가 말한 대로 이렇게도 하긴 할 거거든요? 알겠지? 근데 일단 먼저 이해하는 거는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엎어갖고 그리고 이렇게 이 직선을 왔다 갔다 땡기면서 놀고 있는 거를 이해하는 게 먼저야, 지금은. 알겠지? 나중 가면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알려줄게. 알겠죠? 혹시 제가 까먹으면 얘기하세요. 알겠지? 쉬었다 합시다. 보자. 자, 지금부터 할 거는 2차 함수가 아니고 2차 방정식이야. 갑자기. 근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라고 쓸게, 제목을. 그리고 예전 교육과정 입장에서는
단어가 근의 분리라고도 써 있기도 해. 그리고 엄연히 얘기하면 계속 얘기해 줄 거야. 교과서에서는 부등식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말고사에 나오는 게 맞아 원래. 근데 자꾸 얘기하지만 강남구는 좀 느낌이 달라. 맞지? 우린 좀 특별히 이렇게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 강남구인데. 그래서 맨날 막 이리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그냥 알고 있으셔야 돼. 알겠죠? 이 중에 아마 풍문고가 제일 많을 텐데 나중 가면 풍문고에서도 그랬어. 그냥 부교재도 그냥 이 내용이 부등식이 안 써 있고 이차함수 있더라고. 됐죠? 자 봅시다. 이차함수야? 또는 y의 0집어는 2차 방정식이지? 이제 얘랑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얘가 실근 알파랑 베타를 가지고 알파랑 베타가 뭐 다르다고 일단 얘기를 해볼게. 아니다. 같은 것까지 포함하자 그냥. 됐어? 알파랑 베타랑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됐나? 근데 그 중에 이제 유형 첫 번째가 만약에 알파랑 베타가 모두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알파랑 베타가 모두 음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뭐 한 놈은 양수 한 놈은 음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뭔 일 있었나?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지금. 자 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중에 하나의 내용이 뭐였냐면 2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나오는 실근이라는 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y는 ax제곱 플러스 b제곱 bx 플러스 c가 만나는 x 절편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얘를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맞나? 그러면 만약에 1번 상태가 나온다고 하면은 너가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때 x축과 y축을 그려놓고 절편과 절편이 양수인 상태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가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양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a가 양수라 가정하면은. 됐어?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단서가 뭐가 있냐 이건데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첫 번째 함수값, 두 번째 판별식, 세 번째 축. 됐어요? 선생님마다 말하는 게 다르더라고. 내 여친구도 강사인데 걔는 판축함이라고 한대. 난 한판축이라고 해. 쌤들마다 달라. 그리고 준성쌤은 한판곱이라고 해.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 알겠지?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내가 이 얘기를 왜 쉬는 시간 끝나고 할까? 제일 쌩쌩할 때 하려고 하는 거야. 너무 중요하니까. 알아들었어? 그럼 봐봐.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단서가 얘라고 얘기했지? 그럼 함수값이 뭐냐면 지금 알파랑 베타가 양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랑 비교하는 거야? 0이랑 비교하는 거잖아. 0보다 크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x축을 그려놓고 여기 0을 표시했을 때 0보다 오른쪽에 근이 있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자명한 거 하나는 0이 들어갔을 때의 함수값만큼은 양수라는 게 확실하지. 그러니까 f0이 0보다 크다라고 쓰는 게 맞죠.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클 건데 아까 전 단서를 얘랑 같은 것도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는을 붙이면 되는 거야. 됐나? 그 다음 마지막 대칭축.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의 대칭축은 얘하고 얘의 평균값인 거 아니야. 근데 양수와 양수의 평균 당연히 양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한 대칭축이 0보다 클 수밖에 없지. 만약에 이 단서 세 가지가 모두 지켜진다면 그래프는 100%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알아들었어요? 다시 이 단서가 모두 지켜지면 그래프는 100% 이럴 수밖에 없고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면 모든 근이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지금. 됐어? 그럼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봐. 왜 이거 세 개를 따져야 되나? 이 세 개 중에 한 개라도 누락되면은 저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만약에 요거 두 개는 오케이인데 얘가 아니라고 쳐보자. 알아듣나? 그러면 F형은 0보다 큰 거니까 0에서의 함수값이 위에 찍혀 있는 거는 맞죠.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두 실근이 있는 건 맞잖아. 근데 그 두 실근이 여기 있으면 어떡해? 그럼 그땐 두 근이 모두 음수지. 그러니까 얘를 고려하지 않으면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알아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얘는 따졌고 얘는 따졌는데 이걸 안 따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0에서의 함수값이 위에 있는 건 돼. 그리고 대칭축도 양수인 건 되니까 여기가 대칭축인 건 돼.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위에 붕 떠 있으면 어떡해? 실근이 없잖아. 알아들었어? 이 세 가지가 모두 지켜져야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아듣니?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다 지금 두 개 유형 섞어서 하는 거야. 얘가 양수건, 얘가 음수건, 뭐 알파랑 베타가 모두 1보다 크건, 알파랑 베타가 모두 3보다 작건 다 똑같이 풀 수 있어. 뭘 고려한다? 이거 세 개를 고려한다. 됐어요? 여기다가 연습해 볼 거야. 1번 y는 자, 1번이 아니고 자, 이렇게 있는데 자, 1번 얘가 갖는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2번 얘가 갖는 두 실근이 모두 3보다 작을 때 이게 두 개를 해보자고. 됐어? 그러면 이해할 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실근이 1보다 큰 거니까 x축과의 교점이 1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편이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거 맞죠?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 맞지? a가 양수일 때? 됐어?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 필요한 단서 세 가지가 뭐라고? 이름 빨리 얘기해. 한판축. 외워 제발. 야 수학 야 그냥 공부의 기본이 암기야. 아니 그렇잖아. 야 영어 하는데 비동사 모르면 뭐 되니? 아 맞잖아. 야 적어도 비동사랑 뭐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않아요? 수학 선생님이 비동사니까 웃겨? 저도 교육과정 밟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 수능 영어 1등급이었어. 자 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의 판별식은 함수값은 어떻게 돼야 돼? 그지? 고려할 대상이 1인 거죠. 확실한 거. 1을 대입한 것만큼은 뭐다? 0보다 크다. 판별식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글자를 읽었을 때 알파랑 베타가 무조건 달라야만 돼? 같을 수도 있는 거 맞지? 그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같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축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한 대칭축이 1보다 크다. 이 모든 것을 지켜주게 해주면 그래프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됐어? 자, 이거 3 기준으로 작다니까 여기에 두 근 있는 거고 뭐 같을 수도 있고요. 그럼 그래프 그림 이렇게 있겠지? 자, 식 3개 불러. 첫 번째 뭐야? 그러니까 식으로 불러. 식으로. F3이 0보다 크다. 여기 그래프 봐봐. 이렇게 올라가면 3을 올린 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가 작다고 해서 여기가 작다가 아니야. 알겠지? 그 다음 뭐야? 됐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한 대칭축이 3보다 작다. 됐나? 지금 한 개 뒤에 있는 부등식까지 다 끝내버린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거 수원 수투 가면 되게 많이 쓰여요. 알겠지? 내가 예비 고3 애들 수포자 데려놓고 맨 첫 번째로 하는 게 이거부터 설명해. 너 고1 때 공부 안 했지? 이러면서 이거부터 알려준다고. 자, 문제 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수학의 정석을 만든 사람이 홍성대 씨라고 난 지금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어. 상산고라고 들어봤어? 상산고. 상산고를 세운 사람이 홍성대 씨고
그 사람이 상산고를 무슨 돈으로 세웠냐면 이 책 판 돈으로 세운 거야.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학교고 전사고, 전국형 자사고라서 그 서울 기준으로 휘문고보다 빡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수포자였던 우리 엄마조차도 정석은 집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많겠지. 그러니까 아무튼 그 할아버지가 쓴 책이라 이름이 근의 분리라고 돼 있는데 응?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실근의 위치라고 이해하면 납득되는 거 맞죠? 다 한자어라서 그런 거야. 문제 봐. 한번 그러면 2번만 풀어보세요. 2번만 요거. 10-6번에 2번만 해봐. 내가 시간을 많이 못 줘서 답이 안 나와도 돼요. 이거는 시간 문제는 이제 갈수록 늘면 되는 거니까 30초 뒤에 합시다. 얘들아, 자, 뭐를 외우는 거냐면 이 문제를 해석하기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한 판 축을 따지자라고 하는 이 사실관계를 외우는 거지. 뭐 여기가 크다 작다 뭐 이 부호까지 외우려고 하면 안 돼. 못 외워. 그 시간에 영단어를 외우세요. 알겠지? 여기까지만 외우는 거야. 이거 봤을 때 그래프 그려놓고 요거 따지자까지만. 그럼 생각해봐. 두 개의 근이라는 것의 해석은 x 절편이 1보다 작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보다 왼쪽에 이렇게 두 마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게 여기 양수니까 모양을 이렇게 갖다 그리겠지? 맞나? 씁시다. 함수값은 1을 대입한 것이 양수다. 맞아요? 그지? 그 다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한 게 1보다도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자명한 거 맞죠? 그럼 이 세 개를 식으로 쓸 건데 첫 번째 f1이 뭐냐면 저기다가 1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럼 저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2m 더하기 3m이잖아? 결국 m 더하기 1이죠? 그게 0보다 크다인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 판별식 혹은 짝수 판별식 다 되는 거지. 자, 여기 짝수니까 b' 가면은 4분의 d b' 제곱 빼기 ac니까 얘 곱하기 얘 빼기 얘 맞지?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또 나왔어. 또 2차 부등식. 근데 어차피 얘를 풀려면 m 곱하기 m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그거의 해석은 요거의 2차 함수를 좀 대충 그려보니까 여기가 0하고 3인 거고 얘가 양수이려면 y값이 양수인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인 거잖아. 그래서 m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아니면 m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 납득돼? 그 다음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아니면 두 근의 합 구하고 나누기 2. 두 근의 합을 구한 건 2m이니까 그걸 나누기 하면 그냥 m 맞죠? 그게 1보다 작다인 거지. 그러면 결국에 이거랑 이게 모두 다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 공통수학 2 얘기로 가면 교집합인 거고 너네가 이해할 때는 그냥 다 겹치는 거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내지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맞나? 그 다음 3번 1보단 작다. 색깔 헷갈리겠지만 하얀색, 주황색, 분홍색 다 겹쳐있는 것만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여기밖에 안 되겠죠.
맞나? 그 정답이 마이너스 1 초과 0 이하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아들었어? 자, 뒤에 단어 올 건데 이게 단원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그냥 내용은 하나야. 제가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이차 함수를 그릴 때 제발 XY축 그리지 말라. 어? 모양 먼저 그려라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얘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자, 내용은 그냥 너네가 바로 이해할 수 있어. 여기 봐봐. y는 x제곱 빼기 4x라고 하죠. 제일 쉬운 걸로. 이렇게 있으면 그냥 다 그리면 되지. 근데 여기에 단 해놓고 x의 범위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에 만약에 0 이상 5 이하라고 준다고 할게.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무지성으로 대입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얘를 그림으로 그릴 거 아니겠어? 자, 얘를 먼저 그려보시면 얘가 인수분해가 얘 곱하기 얘로 되는 거니까 절편이 0하고 4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지? 아니면 혹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잖아? 됐어? 자, 먼저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칭축이 얼마예요? 2. 그러면 여기를 봐봐. x가 0이다랑 x가 5이다 라고 하는 두 개를 여기다가 표시하면 되는데 장차 너네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잘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오늘은 일단 이렇게 알려줄게. 봐봐. 이거 이렇게 그리는 건 이해했지? 그럼 x가 0이라는 선이 뭐니? 라고 하면 그게 이거 아닌가? 맞잖아요? 그럼 x가 5라는 건 어디야? 얘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니까 뭐 여기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x가 0이라고 하는 거랑 x가 5라고 하는 이 분홍색 선 두 개의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하고 얘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만 그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거밖에 안 남아. 이거밖에. 됐어? 그러면 이 초록색의 그림 안에서 최소는 어디고 최대는 어디야? 라고 물어보겠다는 뜻이야. 됐나? 자, 그런데 잘 들어봐요. 최대와 최소라는 말은 그리고 그거의 값이라는 말은 암묵적으로 함수값을 따지는 거야. x값을 따진다가 아니고 x를 따지는 게 아니고 y를 따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초록색의 그래프 안에서 y가 제일 큰 게 어디고 y가 제일 작은 게 어디냐는 뜻이지. 그러면 어디를 볼 거냐면 엄태양 좌우를 보는 거야? 상하를 보는 거야? 왜? y를 따지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라는 게 이해가 돼요? 됐어? 그럼 봐봐. 지금 숫자 예시를 쉬운 걸 들어줬고 얘를 그려줬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내가 바라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x축, y축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하면 좋겠다고. 봐봐. 먼저 y는 x제곱 빼기 4x를 그렸어.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니까 대칭축을 표시했더니 그놈이 2라는 건 다 이해한다며. 그럼 여기서 대답해봐. 0이라는 선은 대칭축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인데 왼쪽으로 몇 칸 가야 있어? 됐어요? 그러면 5는 어디 쪽이야? 몇 칸? 그러면 얘보다 한 칸 더 진행하는 거지. 근데 2차 함수는 무조건 대칭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두 칸 똑같이 갔으면 그때는 여기에 높이가 똑같아야 되죠. 근데 한 칸 더 갔으니까 이 새끼가 더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이키 모양으로 있는 거라고. 알아들었어? 진짜로?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러면 선생님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오버 떠세요? 자, 봐봐요. 여기 봐. 문제 내가 만들어 줄게. 자, a를 양수라고 가정하고요. 문제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고 할게. 됐어? 그리고 범위가 2분의 a에서부터 2a라고 할게. 됐는가? 그때 이것의 최대값이 뭐 예를 들어 1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a가 뭐게 이렇게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양반들은 X축, Y축 먼저 펼쳐놓고 얘를 그리려고 하다가 포기 때리는 거야. 이거 어떻게 못 그려. 그잖아. 근데 한번 봐봐.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 모양만 그려. 대칭축 뭐야? 마이너스 A? A. 그리고 A가 양수라겠다, 그지? 맞아, 아니야? A가 양수라고 했으면 얘는 얘보다 작아, 커. 얘는 얘보다 작지. 그럼 얘는 왼쪽으로 가야 되지. 왼쪽으로 몇 칸 가야 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A를 표시할 건데 그 2분의 A까지 가도록 하는 이 간격이 몇 칸이냐고. 그게 2분의 A겠지. 여기서 얘가 더해져 얘가 나오니까. 알아들어? 그러면 얘는 어디 있어? 오른쪽이니까 여기다 갖다 그릴 건데 얘보다 더가 덜 가? 더 가겠지. 됐어?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이쪽이 좀 낮고 여기가 더 높은 거 이해돼요? 그럼 최대값은 여기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의 최대값이 10이라는 거는 이 점의 무슨 좌표가 10이라고? y 좌표가 10이라고? x 좌표는 2a인 거지, 그지? 2a,10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내가 앞에서 빌드업 했잖아. 이거를 축부터 그리는 새끼들은 절대 못 풀어. 내가 근데 그래서 어디 가서 한두 바퀴 돌고 와가지고 이제 안다고 착각하고 내 말을 안 듣는 애들을 싫어하는 거야. 차라리 안 배운 애들이 나. 모르니까 막 열심히 보잖아. 그지? 물론 배우고 오면 좋지. 그럼 많이 하고 막 복습하는 거니까. 이 중에는 막 배웠다고 막 텃세 부리면서 안 듣는 친구는 없는 것 같은데 어디 가서도 영어도 마찬가지, 국어도 마찬가지고 너가 안다고 생각하고 안 들으면 안 돼. 알겠지? 알아들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1시간 내내 얘기한 거야. 무조건 모양부터 그리고 축부터 그린다. 그리고 지금 하나 알려준 게 이 간격을 통해서 얘가 높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 별로 추가된 것도 없죠, 그죠? 맞나? 이제 문제 풀러 가면 돼. 끝났어, 오늘. 근데 일단 이렇게 어려운 건 조금 나중에 하고 일단 초반에 기본 문제부터 갈게요. 여기 11-1번 봐요. 첫 번째, 잘 들어봐. 여기에 따로 범위가 나와 있니? 몇부터 몇 가지라 범위가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그러면 방금 내가 설명했던 거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거의 범위에 맞게 잘라가지고 보는 거였는데 안 자르겠지. 다 있겠지. 이렇게 다 있던지 아니면 이렇게 다 있겠지. 그지? 그럼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풀세트로 다 있는 거에 최대값이 있어요? 얘는 지금도 올라가는 중이잖아. 그 값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여기요라고 하는 순간 내가 있는데 이럴 거고 여기요 하는 순간 얘가 있는데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봐. 지금 저 문제에서는 A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나와 있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마르고 닳도록 얘기한 모양부터 그려라고 하는 거를 하기에 이거인지 아직 모른다가 맞잖아. 근데 단 이 세 글자 때문에 모양이 이거로 확정되는 거야. 최대값이 여기서 없으니까. 됐어? 그래서 일단 1번 최대값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A가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일단 모양을 이렇게 확정지어놓고 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랬더니 얘가 x는 2일 때 최대값 n을 가진대. 그럼 그거에 말듯이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했더니 그때 값이 n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가 2,n이라는 뜻이겠지, 그치? 맞아요? 그럼 이거를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중3 때 배운 걸 써먹긴 해야죠. 꼭지점 나왔으니까 y는 x-2의 제곱 플러스 n이고 앞에다 개수 하나 붙일 수 있는 거 맞나? 이해됐어요? 맞나? 그리고서 얘가 문제가 0,4를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0 넣으면 y값이 4 나와야겠지? 그럼 0 집어넣으면 맞아요? 근데 저기 A 제곱 나와 있어. Y 절편. 봐봐. 이렇게 썼는데 그 식이 지금 문제에서 준 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a의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제곱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랑 얘 중에 더 유리한 걸 쓰면 되는 건데 문제가 0,4를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이 좌표를 여기 넣어봐도 되는 거고 여기 넣어봐도 되는 거 맞지?
근데 기왕이면 얘보단 얘가 나을 거 아니야. 이건 전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그 여기다가 0,4를 집어넣으면은 y는 4가 나오고 x가 지워져 버리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지. 근데 a가 음수라 그랬으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일 거 아니야. 알아들었어? a가 나왔으니까 문제 끝났다 그냥 그런 뜻이지? 다 대입해서 풀면은. 잠깐만. 11-2번 지우세요. 문제요? 아니요, 여기 이 기본 문제 11-2는 빼요. 자, 하나만 하자. 11-3번에 3번 해보세요. 요거. 자, 보세요. 2부터 4 사이. 2는 포함, 4는 안 포함. 봅시다. 얘를 갖다 먼저 그려. 1번이지. 앞에가 음수니까. 대칭축 얼마야? 1. 그럼 범위에 있는 2하고 4는 얘보다 어느 쪽? 둘 다 오른쪽. 그럼 2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가니까 여기다가 표시하면 얘가 2고 4는 두 칸 더 가면 되니까 여기가 4겠지? 모양 자체가 요거밖에 없는 거 이해하시죠? 그런데 잘 봐봐요. 여기엔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값은 가질 수가 있는 거지만 여기는 등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상 빵꾸 뚫려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치면 최대는 얘지. 최소는 없다야. 여기 아니에요? 아니 여기도 있잖아. 더 내려갈 수 있지 계속. 이걸 나중 가면 수투에서 극한이라고 배울 건데 그냥 너네가 볼 때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없다고 이해하면 돼. 됐어요? 자, 그래서 정답 최대는 이렇게 써. x가 2가 되었을 때 최대값 자체가 2를 저기다가 집어넣은 8이 나온다라고 쓰는 거고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맞죠? 자, 이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요거 두 개 때문에 그래. 자, 요거 두 개 하고 오늘 끝났어요. 알겠지? 그 정석의 나머지 이상한 유형들은 다 뺄 거야. 내가 근해 분리랑 부등식은 그래도 뒤에서 좀 많이 쓰이니까 해준 건데 거기 넘기면 뭐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치에서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차라리 그거 할 에너지로 셈 풀자. 알겠지? 그래서 일단 끝나기 전에 요거 두 개만 잘 이해를 해봐. 여기 봐봐. 두 문제를 다 자세하게 풀 건데 첫 번째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5라고 하는 것의 최소값 구하래. 됐어? 풀이가 겁내 길 거니까 잘 봐. 글씨 크게 써줄게. 첫 번째 배운 대로 해봐요. 앞에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지? 대칭축은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앞에서 공부했던 문제는
대칭축을 표시한 순간 문제에 주어진 x의 범위를 왼쪽이다 오른쪽이다를 말할 수가 있잖아. 대소관계가 보이니까. 지금은 도대체 얘가 2인 건 알겠는데 이 a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표시하기가 망설여지는 거 맞지? 그거를 케이스를 나누면 돼. 됐어? 그럼 경우가 몇 가지냐면 a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a라고 하는 애가 2보다 작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지 않겠냐고? 그렇잖아? 이렇게 돼 있다고 치는 걸 보라색으로 그리면 그때는 범위가 요만큼만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최소값이 어디야? 요거의 y 값이지. 그러니까 2를 대입한 값이지. 그러니까 2를 저기다가 넣어보면 얼마냐? 4 빼기 4 더하기 5니까 얘가 5가 되겠지. 그지? 미안. 4 빼기 여기 8이구나. 1 맞아요? 자, 근데 봐봐. 만약에 근데 a가 2보다 작은 게 아니면 어떡해? 만약에 여기가 2인데 a가 이것보다 작은 게 아니고 이쪽에 클 수도 있잖아. 혹은 재수없이 같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 두 개를 동시에 한다고 칩시다. 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때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가 a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 그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그때 최소값은 a를 대입한 게 되겠지. a가 여기 있어도 얘일 거고 a가 여기 있어도 얘일 거고 심지어 대칭축이어도 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갈 수 있잖아. 알아들었어? 그럼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라고 치면 최소값은 뭐냐면 fa죠. a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니까. 그럼 fa를 여기다가 aa라고 집어넣으면 그때는 a 제곱 빼기 4a 플러스 5잖아? 맞는가? 그러면 그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얘인 거지? 그럼 이제부터 내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 만약에 위의 경우였으면 최소값의 후보가 1인 거고 만약에 아래 거였으면 최소값의 후보가 얘인 거잖아. 그지? 그리고 a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비교 쳤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작은지를 맞짱 뜨면은 얘가 작아요 하면 얘가 정답인 거지. 만약에 얘가 작으면 얘가 정답인 거고. 알아들었어? 다시 봐봐. 문제가 이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가능한 상황은 두 개일 것 같아. 그럼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작은지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은 보라색이면 최소값이 1인 거고 주황색이면 최소값이 얘인 건데 얘하고 얘 중에 더 작은 게 뭔가 나온다면 걔를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치? 그러면 이제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작지? 그거를 이렇게 따지면 된다는 얘기야. 얘가 뭔가의 제곱 플러스 1이죠. 그러면 a에 2가 들어가더라도 운 좋게 1대 1인 거고 a에 2보다 큰 게 들어가 버리면 여기가 양수일 거니까 얘가 크겠지. 그럼 둘이 뜨면 얘가 작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최소값이 얘다 이렇게 쓰겠다는 뜻이야. 알아들었어? 멈추지 말고 봐. 2번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범위가 있을 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래. 맞지? 그러면 똑같이 풀 거야. 일부러 지우는 거는 외워서 받아 적고 공부하지 말고 너가 해보란 뜻이다. 자, 그림 그려. 앞에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지. 대칭축을 표시했어. 얼마야? A.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야. 도대체 얘랑 얘가 어디 있을까? 맞아요? 아까는 좀 쉬웠어. 그냥 둘 중 하나잖아. 지금은 경우의 수가 세 가지야. 뭐냐면 마이너스 1하고 1이 두 놈 다 왼쪽일 수도 있고요. 알아듣나?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대칭축은 둘 다 A, 셋 다 A. 만약에 두 번째 상황이면 마이너스 1은 왼쪽에 있는데 1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 상황이면 두 놈 다 오른쪽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지? 맞나?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치면 그래프는 요거밖에 안 남아있다. 그러면 요거에서 최대값이면 어디야? 1? F1. 1이 들어갔을 때의 함수값이니까. 그러면 자 이거를 이렇게 써봐. 1번처럼 그림이 그려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얘하고 얘보다 얘가 더 큰 거잖아. 그러니까 A가 1보다 클 때 N은
그때는 최대값이 F1인 거지. 맞아요? 그럼 F1은 저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네? 여기다가. 그럼 그때는 여기가 2A-1일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얘 봐. 분홍색. 만약에 분홍색이려면 얘하고 얘 사이에 있으면 되지? 그러면 -1과 1 사이에 A가 있다라고 했을 때 최대값은 얘지? 그럼 그때는 F의 A가 최대값이지? 그러니까 A를 여기다가 넣으면 되지? A를 여기다가 넣어보니까 A 제곱이라고 나오죠? 3번. 이렇게 그려지려면 얘가 얘보다 작으면 되니까 이렇게 써야지. 그리고 그때 최대값은 그림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니까 여기죠. 그럼 -1을 쪘다가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1이겠지? 받아들여지나? -1이구나. 그러면 이 집도 아까랑 똑같이 비교하는 거야. 최대값이니까. 자, 이거랑 이거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를 생각해야 돼. 됐어? 근데 여기에 A의 범위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토대로 얘를 만들 수 있는 거냐고. 중2 때 배웠어요. 1차 부등식. 얘를 2배 해서 1 빼면 얘가 나오잖아? 여기 2배하고 여기 2배 한 다음에 1 빼고 1 빼면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A 마이너스 써줄게요. 2배 하세요. 2배 하세요. 2배. 그리고 1 빼세요. 그러면 이 값은 모르긴 몰라도 1보단 크다는 얘기지. 분홍색은 요거를 제곱해. 이 상태로 제곱하면은 얘를 제곱해도 1이고 얘를 제곱해도 1이잖아. 그러니까 A는 절대 1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제곱했으니까 0보단 크거나 같겠죠. 보라색. 얘를 가지고 -2를 곱하고 1을 빼면 나오겠지? 그럼 -2를 집어넣으면 방향 바뀌고 그 다음 1 빼면 됐어? 알아들어? 그러면 결국 나올 수 있는 값은 여기 A제곱이지. 얘보다는 얘네가 더 클 거 아니야. 됐는가?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어디까지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답을 쓰는 게 다를 건데 너네가 이해할 때는 사실 이렇게만 써도 돼. A가 1보다 크면 얘가 최대값. A가 2범이면 얘가 최대값. A가 2범이면 얘가 최대값. 이라고만 써도 된다. 근데 문제가 더 나아가면은 이 중에 누가 큰지까지 볼 수도 있어야 된다고.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2번 문제 답 보면 그렇게 써 있는 거야. 여기. 요렇게 돼 있을 때는 최대값이 어디야? 요거다.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알아들었어? 나머지 제가 안 한 정석에 있는 문제들은 빼요. 약간 스탠다드한 게 아니라서 그냥 굳이 거기까지 몰라도 되는 거고 센 정도에서 한두 개 나온다고 치면 거기서만 그냥 깔짝깔짝 연습하는 정도면 돼. 중요한 건 다 했어. 알겠지? 얘 왜 말을 안 들어? 센 있는 사람. 펴줘봐. 여기 물어봐. 함수 몇 번부터 몇 번인지 봐주세요. 여기 전까지 몇 번이야? 57번? 봐봐. 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단 첫 번째 센 B에 있는 2차 함수가 있어요. 단원명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일 거야. 그거에 57번까지가 있거든. 그 57문제를 풀어오시면 되고 다음 시간은 그거에 대한 풀이를 하게 되는 게 주요 과제가 될 거야. 알겠지?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숙제야. 그러니까 잘 풀어. 근데 만약에 본인의 능력이 더 돼서 난 더 하고 싶다 하시면 풀 게 많아요.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를 다 풀어보세요. 하려면. 알겠지? 오늘은 자히스토리까지는 안 줄게. 그리고 그 숙제 프린트에서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같이 풀 건데요. 그 오답하면서 개별로
만약에 좀 질문거리가 많다 싶으시면 이쪽으로 가. 그리고 그냥 전 별로 없어요. 그냥 혼자 잘 정리해 볼게요. 절로 가. 알겠지? 저기서는 내가 봐주기 좀 힘들더라고. 좁아갖고. 그래서 짐 옮겨놓고 쉬세요.